우리 아이의 잘 커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진단받은 사람들이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약간 책임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가족이잖아요. 일형당뇨인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좋은 음식 먹죠. 눈에 보이잖아요. 얘가 어떻게 하면 혈당이 올라간다는 걸 보이니까 저희도 되게 건강하게 같이 좀 절제하게 되고 좀 가려 먹게 네, 되고 미리. 네, 어, 네. 그래서 막 진짜 일형당뇨인들은 음식 감별사라고 하잖아요. 먹어보면 막 유기농이라고 했는데 뒤통수 치는 애들 그러니까. 바로 아웃시키는 거죠. 이게 써 있는 대로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찾기가 너무 힘들고 맞아요. 찾아도 너무 비싸. 그러면 이제 부모로서 이제 이 아이가 성인이 되고 우리나라 이런 건강보험 쪽이나 어떤 지원과 어떤 혜택이 좀 있으면 일형 당뇨를 가진 가족으로서도 괜찮겠다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이제 한의에서 몇 년 전부터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중증 난치 질환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사실 중증이잖아요. 굉장히 하루에도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저혈당 오면. 네. 그리고 고혈당 방치돼도 마찬가지인 거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굉장히 중증이고 아예 이제 불치병이라고 하는 난치병이잖아요. 근데 이게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게 건강보험공단이 의견서를 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조건은 다 맞아요. 근데 한 가지가 안 맞는 게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1년에 100만 원을 못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병원비만 들어가요, 네. 산정할 때. 어떻게 병원비만 그러니까 들어가요? 지금 연소혈당 측정기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들어가요. 알코올성. 이게 얼마나 체온제. 비싼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넣어주고 본인 부담금을 산정한 거예요. 의료비를. 그러니까 예를 저게 들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건강보험에서 크게 뭐 요양급여와 요양비로 나뉘는데, 이 요양급여라는 것은 의료기관, 요양기관이란 의료기관에서 그 의료진의 행위에 의한 수가로 이제 가치가 먹여지는 게 요양급여예요. 근데 저희는 병원 밖에서 환자가 직접 이걸 사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진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 요양비는 요양급여로 편입될 수 없다. 그리고 의료비는 요양급여 내에서만 계산이 된다. 이게 그냥 자기들이 정한 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뭐 붙이는 거에 따라서 약간 근데 그게 그 경계를 넘나드는 게 너무 어렵대요. 바꿀 수 없는 거래요. 그걸 이제 저희가 3년 전부터 계속 인정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게, 사실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크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중증 질환만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나라가 이 의료 체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중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거기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형 환자를 한 명 진료 보는 거나 1형 환자를 한 명 진료 보는 게 똑같아요. 그러면 2형 환자를 진료 보고 약을 처방해주면 굉장히 심플한데, 1형 환자를 진료 보게 되는 순간 저혈당이 많았어요. 인슐린 용량이 너무 적은 것 같아, 많은 것 같아, 인슐린 처방해주세요. 그럼 진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중증이라는 여러 제도에 넣어줘야지 의료진도 그거에 대한 보상이 일반 2형 당뇨와는 다르게 보상이 들어가야 어려운 환자를 그쵸. 진료하잖아요. 근데 당뇨 환자랑 똑같은 수가를 매기고 똑같은 그걸 해주니까 이분들도 더 힘든 환자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그렇죠.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그분들을 욕할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이제 내과나 동네 병원에서도 사실 굉장히 중증이기 때문에 안 받아주는데, 저희가 중증 난치 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상급 종합병원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같이 중증이 아닌 질환을 받으면 종합병원이 페널티를 물어요.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증 난치 질환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저희는 굉장히 절실한 절실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소아청소년과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원 환자를 받지 말라라는 병원 운영진의 지침이 떨어졌대요. 우리는 이미 중증이 아닌 1형 당뇨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더 보게 되면 페널티를 받으니까 더 이상 받지 마라. 또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신환이라고 있지, 새로운 환자도 받지 마라. 그럼 결국 저희가 중증 난치질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1차 의료기관에서도 내몰리고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이제 페널티를 받으니 진료 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중증 난치질환이 굉장히 절실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췌장 장애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췌장장. 그죠. 췌장의 네. 문제니까. 사실 장기에 대한 여러 장애도 신부전, 신부전 이런 장기에 대한 부전이라고 해서 제대로 장기가 동작을 안 하는 경우에도 장애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이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네. 장애인데. E형은 사실 여러 가지 경증부터 중증까지 굉장히 나눠져 있고 사실 E형 분들도 사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뭐 생활 습관과 상관없이 진단받으신 분들도 그쵸, 있는데 그쵸. 당뇨를 진단받았다고 하면 그냥 게으르고 생활 습관이 안 좋고 음식을 막 먹어서 네 탓인데 우리가 왜 그거를 보상을 해줘야 되냐 이런 인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형 당뇨도 당뇨로 같이 묶이다 보니까 왜 우리가 이걸 뭐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1형 당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저희가 이제 장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저희 아이만 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혈당 스파이크가 왔는데 마침 시험 보는 시간이야. 그날 그냥 시험 다 망치는 뭐, 거야. 망치죠. 네. 그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저희는 저혈당이 걱정돼서 시험 볼 때 그냥 고혈당을 만들어 버려요. 아예. 네, 그러면 이 아이가 100만큼 공부를 하잖아요. 한 7, 80밖에는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참 슬프다. 시험 기간에 네. 일부러 높여갖고 저혈당을 오면 안 되니까. 막으려고 고혈당을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100을 공부해도 100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되고 장애라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능력이 이만큼인데 어떤 신체의 일부 장애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그걸 제도적으로 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딱 당당하게 오픈하고 가고 싶다. 장애인 트랙으로 가면 1형 당뇨라는 췌장 장애라는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회의 중에 이런 것들을 먹고 하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고 싶다. 왜냐면은 우리가 장애인이 안 됐을 때 1형 당뇨를 밝히고 아무 선입견 없이 우리를 받아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안 받아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밝힐 수도 없고 밝히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인분들은 자기 질환을 오픈하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니 굳이 안 한다면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처음 보는 친하지 않은 분한테는 얘기도 안 했거든요. 음. 굳이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또 워낙 편견이 심하다 네. 보니까 아예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저희 팀 아이들도 되게 저한테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이거 달려있는 거 보고 이게 뭐예요? 너무 많이 물어봐. 맞아요. 언니가 하니까 패션 같아요. 무슨 팔찌인 줄 알았어요. 맞아,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아 그래? 어. 다행이다. 나는 이것도 사실은 숨기고 싶어서 더 위에 달고 음. 옷이 여기 내려와야 되고 막 이거 감추고 싶어. 튀어나온 것도 싫고 막 이게 처음 날 때 되게 얘가 창피했어요. 그래도 그 과정을 잘 네. 회복하셨기 때문에 오픈할 수 있는 거죠. 중증 난치 질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난치 질환에 대해서 한 3, 4년 전부터 꾸준히 복지부랑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의견서를 주기적으로 내요. 여러 가지의 뭐 해외 자료도 좀 조사하고 과거에 어떤 제도가 바뀐 것들도 저희가 스터디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 한국일형당뇨병 한우회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는 명료화 보육법을 개정하면서 이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어요. 한 500명의 부모가. 꽤 많네요. 네, 그때도 제가 이제 다른 커뮤니티에서 계속 해외 정보랑 뭐 설탕 관리 방법이랑 뭐 음식이나 이런 거 정보를 계속 올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립 어린이집에 간호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100일을 기다렸다가 인슐린 주사를 놔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갔는데 거부를 한 거예요. 그때 저희가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명을 받고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슈건트리라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영유아 보호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1형 당뇨가 있는 아이들이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어요. 입소하는 게 좀 수월해지게 우선 하는. 입학 가능이 네. 생기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가 된 게 연소혈당 측정기였던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커뮤니티가 점점 환자 단체
상황으로 바뀌었고 대표도 있지만 운영진이라는 한 임원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임원들이 항상 같이 논의를 하고 그 논의된 것들을 환자분들한테 전달하고 환자분들이 뭐 소수의 의견을 주면 또 그 의견을 받아서 아까 의견서나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될 때 환자의 의견을 좀 많이 담는 편이에요.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막연하게 30만 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다 해서 그 설문조사의 통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힘들다고 막연하게 얘기하면 그분들 와닿지 않는데 그렇죠. 맞아요. 이만큼의 설문조사를 했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정도의 의료비가 드는 사람은 몇 프로였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좀 객관적인 근거로 얘기를 하려고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하고 그게 이제 환자단체 내에서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편이에요.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냥 같이. 존재 자체로만 저희한테 그래요? 되게 큰 힘이 돼요. 저희 아이도 다 오픈했거든요. 그게 10년 넘었잖아요. 이제 13년? 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인기도 많고 되게 뭐 교우 관계도 좋고 운동도 잘하거든요.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잘 관리하면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현숙님이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열심히 자기 관리 잘하고 사셨잖아요. 외모도 너무 예쁘시고 날씬하시고 근데 이런 사람도 진단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이 잘못해서 진단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그냥 모델로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동시에 희망인 거죠. 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저희는 바꾸고 싶어요. 관리 잘하면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오히려 네, 그렇죠. 어. 본인뿐만 신경 아니라 쓰니까. 가족들도 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슈가트리에 저희 이제 환우회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좀 관리를 굉장히 그러니까 잘하시는 1%예요. 관리를 잘하시는 의료진들도 분이에요. 인정하는 그냥 단순하게 3%. 얘기를 하면 저희 슈가트리 커뮤니티 회원이 12,000명이 좀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환우 회원은 1,200명 정도 되는데 그 CGM이 이제 저희가 1형 당뇨 유병 인구가 57,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CGM을 쓰는 인구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10%도 안 돼요. 네. 10%가 지금 다 슈거트리에 들어가 네. 있는 근데 거예요. 그 인원이 그러니까 12,000명인데 만약에 아이가 아프면 엄마 아빠가 같이 가입한다고 계산을 해도 그럼 절반이면 6,000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CGM을 쓰고 있는 인구가 다 지금 여기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집단인데 그 외에 나머지 90%는 그럼 얼마나 지금 정말 사각지대에서 CGM도 안 쓰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왜냐면 10%도 안 되는 사람이 CGM을 쓰고 있는 거니까 그 나머지는 정말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의료비며 뭐며 사실은 홍보도 많이 돼요. 정말 저희가 많이 열심히 뛰어야 되는 이유죠. 자, 우선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도움을 받을 게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아, 두 분께 좀. 저희도 큰 힘이 됐어요. 저희 너무 감사하고 예. 그리고 마지막, 응원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바람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난치 질환과 장애 인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불러만 주세요. 저 정말 달려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큰 아이 같은 경우는 벌써 중2거든요. 성인이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사실 성인이 된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혼자 살아가야 할 날이 너무 긴데, 네, 아이가 조금 더 그래도 편안하고 편견 없는 사회에서 네, 제품을 떠나서도 잘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을 갖고 계시는 그 부모 마음이 참 알겠습니다. 제가 또 울렸네요. 어쨌든 저는 오늘 정말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같이 혼자 힘은 진짜 약할 것 같아. 같이 뭉쳐서 하면 앞으로의 이제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어떤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